제가 첫 번째 월스트로 할 그 미통당의 국회의원 한 명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것은 지금 인천공항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미통당과 미통당에 관련된 그 정치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분들이 계세요.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이 나왔고, 그 다음에 안철수 대표가 나왔고, 그 다음에 하태경 의원이 가장 열광적으로 지금 반발하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이 세 사람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오세훈 전 시장은 그 말 잘못해서 우리 박원순 시장한테 시장 자리 물려준 걸로 내가 그냥 무시해. 안철수 대표는, 안철수 지난번 우리 2017년 대선에서 안철수 안 나왔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그래서 까만권 줘서 안철수 넘어가. 하태경 이 치고 뭐냐고요. 이 사람이 청년들 가슴을 파고들어서 갈라치기의 선수예요. 파고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교활해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고 프레임을 씌우면서 이렇게 거의 발작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나. 제가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그 인천공항 사태에 대한 얘기 좀 한번 해봐봐. 이 얘기의 본질을. 그러니까 처음 발단은 어떤 커뮤니티에서 그러니까 캡처를 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이 된 거죠. 검색 요원이죠. 인천국제공항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을 검색하는 보안 요원으로 알바로 들어갔는데, 오호, 이제 나는 정규직이 돼서 연봉 5천만 원 이상을 받는 정규직이 된다. 이건 뭐 꿀이다. 뭐 이런 캡처 내용이 어딘가에 띄워주면서 그때부터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저렇게 쉽게 정규직 자리를 얻냐, 이게 도대체 뭐냐, 문재인 정부에서 말하는 공정이 그거냐, 뭐 이렇게 불을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실제 내용은 2017년 5월 12일 날 노사 합의 사안이었고, 그리고 여기 국제공항공사 외에도 한국 뭐 전력공사든 여러 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민간기업의 비정규직이 더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추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공사에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힘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마치 계급 간의 차이, 기회를 박탈당하는 누군가는 있는데 아주 기회가 좋아서 대통령 한마디에 마치 어떤 청년들이 수혜를 입었다, 뭐 이런 주장들이거든요. 이번 주 내내 뭐 화제가 되고 해서 내용들은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의 문제가 보안 검색 요원들이 청원 경찰로 바뀌면서 정규직화 되는 것에, 그 청원을 했던 25만 명의 청년들은 사실은 그 직업을 원했던 청년들이 아니에요. 연봉 5천, 6천, 9천, 시험 한번 잘 봐서, 공사 시험 잘 봐서 공시족들이 공무원하는 그 생활을 원했던 청년들이 지금 몸을 움직이고 힘들게 하루에 10시간 이상 서서 근무하고, 노동을 그냥 자기들이 원래 그 일을 하고자 선택했던 사람들이 제자리에서 비정규직이었던 것을 정규직화한 직제의 차이만, 직렬의 차이만 바뀌는 것 뿐인 걸 가지고 박탈당했다, 내 것을 빼앗겼다, 이 말도 안 되는 걸 불러 일으킨 게 제가 볼 때는 방금 말씀하신 하태경, 그리고 언론. 왜 우리는 늘 계속해서 을과 을끼리 싸움을 붙이는 것에서 다 같이 분노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전 그것 때문에 지난주에 참 화가 많이 났죠. 우리 남영희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렇게 이쁜 정치인이 저렇게 착하고 이쁜데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운동권 아주 재미없는 정치인의 팩트 설명을 드리려고. 설명이, 네, 맞습니다. 정말 이런 얘기 이렇게 설명할 때 보면 정말 이 정치인이구나,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정치인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 일은, 이 인천공항 사태에 대한 일은 보면 야당이 건수가 없어갖고 너무 힘든데 건수 하나 잡은 거예요, 그냥. 근데 건수를 잡았는데 이게 썩은 동아줄이야.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말해봐. 언제 이 얘기를 약속한 거야? 2017년 5월 12일. 대통령 되자마자 여기를 제일 먼저 가셨어요. 가서 이 노사협의를 이룬 노사협의를 이루겠다 뭐다 이런 거보다 대통령 되기 전에 공약을 한 게 아니라 되고 나서 제일 먼저 가신 게 여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이 비정규직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당신들을 정규직으로 만드는데 노력하겠다를 그때 한 거예요. 당선되고 3일 뒤에. 의원님 혹시 비정규직으로 일해보신 없어, 적 나는. 국회의원 말고는 없으시죠? 없어. 저는 피부로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급여 차이가 있는 비정규직을 해봤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대한항공으로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는 정직원으로 입사를 했고 아이를 낳고 퇴직 이후에 재채용이라고 해서 제가 제 발로 다시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비정규직 계약직이었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똑같은 업무, 똑같은 시간, 똑같은 근무 형태를 띠는데 월급이 달라요. 그리고 진급 형태도 달라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차별이 심하다는 건 내부에서 그들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차별이 굉장히 심합니다. 사실 그런 이유가 하나도 비슷한 없거든요. 일이 저는 정규직이긴 했는데 제가 첫 직장을 들어갔을 때 대기업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회사에서는 대졸 여직원을 뽑지 않았어요. 고졸 여직원들만 300만 명이 있는데 제가 처음으로 공채를 통해서 2명이 대졸이 들어갔는데 일거수일투족이 다 이제 이 주목받고 그랬던 데인데 월급을 딱 받았는데 70%인 거예요. 근데 우리 방에 7명이 함께 들어갔거든요, 공채로. 근데 그 5명 있고 이제 여직원 하나랑 저랑 둘이 있었는데 얘는 이제 다른 학교 나온 애인데 얘는 이뻐서 뽑았고 저는 자소서를 잘 써서 뽑았대. 걔는 이뻐서 뽑고 저는 싫어요. 자소서를 너무 잘 써서 똑똑해 이렇게 생긴 애들이 똑똑하다를 뽑았대. 그리고 남자 직원들보다 제가 훨씬 더 일을 잘했거든요. 집으로 맨날 싸들고 가서 일하고. 그런데 걔네들보다 월급이 내가 적은 거야. 너무 놀라서 우리 부장님한테 가서 월급이 왜 이러죠? 우리는 왜 남자보다 적죠? 그랬더니 원래 별정직이래요. 별정직이라 진급이 안 되고 월급이 처음부터 아예. 그래서 그 이유가 뭐죠? 그때 결혼하면 간두기 때문에 이 사람들 키울 수 없다예요. 그래서 부장님 그러면 제가 정말 일을 잘해서 뭔가 보여드리게 돼도 저는 이 상태로 그냥 있어야 되나요? 그랬더니 그 우리 부장님이 저를 너무 이뻐하셨던 분이 제가 일을 잘하니까 열심히. 그러니까 그분이 고가 점수라는 게 있다더라고. 그 1년에 한 번씩 고가 점수가 있는데 그때 좋은 평가를 2번만 받으면 남자 월급을 뛰어넘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2번 다 최고 고가를 받아가지고 2년 만에 2단계가 차이 났다는 거죠.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그때 보고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그럼 피켓 들어야 될 일이잖아 그거는. 그지? 그래서 그때 제가 들어가고 그 이후로도 그 옛날에 저를 뽑았던 차장님 부장님이 지금도 제가 자기 직원이었던 것을 되게 자랑스러워 하시고 그러세요. 근데 그때도 그렇게 봤지만 이번에 인천공항 사태는 이게 이제 자기들이 여기서 이제 헤게모니를 놓쳤거든요. 이 4년 동안을 이런 자기들이 이 열쇠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여기서 뭔가 반사 이익을 취할 만한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이제 편을 들면서 했는데 이번에 새로운 그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제 제가 또 중간에 난리 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조선일보 출신 비례대표를 못 뽑았어. 항상 있었거든. 눈에 보이니까 이제 눈에 선명하게 제가 맨날 까발려 놓으셔가지고 못 뽑았어. 그러니까 언론으로는 이제 다른 통로를 통해서 또 하겠죠. 언론과 함께 이 야당이 함께 발을 맞춰 나갈 수 있는 너무 좋은 일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인국공이란 이상한 이름을 만들고 그러면서 나왔는데 여기 이제 하태경 의원이 여기서 대표 선수로 나온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하태경이라는 분의 그 이력을 좀 아세요? 배신자죠, 말하자면. 운동권이셨잖아요. 운동권이었는데 운동권 중에서는 NLL 설명 좀 해봐. 전 운동권 아니라서 잘 몰라요, 의원님. 이분이 학교 다닐 때부터도 NL. 그 전두환 시절에 이 사람이 이제 그 학생 운동을 해가지고 가장 극렬한 그런 학생 운동의 조직이 있었고 서울대 물리학과 나왔어요. 그리고 중국 가서 박사도 하고 그랬던 분인데 이 사람이 그 91년도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년을 살아. 그러니까 운동권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분이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는 문익환 목사가 만들었던 어떤 조직에서 정책연구원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똑똑하니까. 문 목사가 돌아가시면서 이 하태경 의원이 그 운동권들이 종북 좌파가 문 목사가 이렇게 일찍 돌아가시게 했다라고 해서 돌아서 버린 거예요. 전향의 핑계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자기 나름대로 그 무슨 뭐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다 했는데 그렇게 해서 돌아서서 결국은 지금 야당의 국회의원으로 이 사람이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까지 다 좋은데 그 자기가 제일 그 존경하는 사람이 유시민과 박지원이라고 해요.
유시민은 알겠는데 박지원은 뭐니? 아직도 조장하냐고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직도. 그러면서 자기 쪽으로 오셨으면 자기가 잘해드렸을 텐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 대표 사수가 돼서 맞아요. 이 인천공항을 갖고 지금 매일같이 쏟아붓고 있어요. 매일같이.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는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거는 민주당에서 단 한 명만 싸우고 있어. 김두관. 우리 김두관 의원님하고 지금 정말 이 양반이 혼자서 모든 총알을 받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근데 이제 둘이 이제 이분도 또 이제 앞으로 갈 길이 또 있으니까. 아니, 다른 분들은 왜 함구하시냐고. 다른 분들은 다 뭐 또 이유가 있겠죠. 당신이 잘 알잖아. 아니 저는 좀 왜 함구할까요? 진짜 이건 지금 굉장한 싸움이거든요. 정부 혼자 싸워. 김두관 혼자. 근데 여당이 합심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을 다 얘기를 해줘야 되고 실제로 비정규직, 정규직의 문제와 뭐 취준생들의 그 박탈감을 조장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들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많이 안 나오고 있고 제가 봐도 이제 김두관 전 장관님, 우리 김두관 의원님만 하태경하고 싸우고 있는데 너무 치졸한 부분이 그거예요. 저희가 아라고 얘기하면 아라고 듣고 사실 토론을 해야 되잖아요. 김두관 장관이 얘기하는 아를 어라고 비틀어 놓고 그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그들의 특성인 이게 거예요. 허위 정보와 그 발언이야. 허위 그러니까 정보들을 들고서는 사실이냐. 그 발언을 이제 하태경 의원이 지금 쏟아부으면서 그것을 언론이 받아서 100배, 1000배로 증폭을 시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은 그 김두관 의원이 그래 정규직 돼서 그 3,500만 원 연봉으로 팔자를 고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는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셨더니 맞습니다. 5천만 원인데 3,500이라고 했다고 난리가 난 거야. 정확한 사실을 보니까 그리고 3,500만 원 그 정규직은 질이 나쁜 자리냐 뭐 이런 식으로 막 호도를 그러니까 하는 이제 거예요. 그걸 프레임에 걸렸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 이 인천공항 노사가 임금을 3.7%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정하게 되면은 여기서 얼마가 되면 3,850만 원이야. 3,500도 아니고 5,000도 아니고 3,850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난리를 치면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면서 이 계속 이제 여기서 제일 끔찍한 게 뭐냐면 특혜 부정이래. 특혜 부정 의혹이래. 누구의? 문재인 대통령의. 여기서 우리가 2018년 2월 달에 하태경이 가장 핫했던 시절을 한번 가볼까요? 네. 김일성 얼굴이 찍힌 그 가면이야. 그걸 끝까지 사과 안 했어요. 그 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얼굴에다가 이렇게 남자 얼굴 가면을 눈을 뚫어가지고 이걸 갖고 이제 그 응원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김일성이 잘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김일성의 얼굴을 북한의 남자의 스탠다드로 만들어서 얼굴을 만들어서 그 얼굴을 써서 남한을 그 좌경하에 이 포인트로다가 그 가면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김정은이 신세대를 우상화하는 남한의 거점으로 그 가면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이렇게 떠들지 않았으면 우리가 김일성의 젊은 시절의 얼굴을 알기나 해? 근데 김일성의 젊은 시절이 잘생겼다는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눈에다 그러면 존엄의 얼굴에 눈에다 구멍을 뚫었냐? 이 얘기를 했다고. 그때 뭐라 했는지 알아? 김여정이 뚫으라고 얘기했다는 거지.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김여정이 파워풀하기 때문에 김정은이 가면을 만들려고 했고, 그리고 김여정이 구멍을 뚫게 해서 남한의 좌경화에 맨 앞에 이걸 세우려고 그걸 갖고 내려왔다라는 얘기를 미친 듯이 하고, 그 얘기를 갖고 맨날 무슨 뉴스 공장 이런 데 맨날 나가갖고 떠들어가지고 그것이 뉴스를 온갖 덮었는데 한마디 사과도 없이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냥 지르고 보는 거죠. 위대하신, 훌륭하신, 존경하는 삼선 의원님을 제가 이번 주에 월스트 국회의원으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분이 어떤 행보를 또 취하실지, 다음번에 어떤 사태에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실지, 김일성 가면과 연결해서 한번 그 맥락에서 여러분들도 함께 봐주신다면 굉장히 흥미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오늘은 여기서 끝.
의원님 저 근데 정리하기 전에 어쨌든 그런 나쁜 프레임과 뭐 이런 내용들을 생산해서 본인들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긴 하지만 이 와중에 저는 민주당에도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 청년들이 어디에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정말 조금 더 세밀하게 깊게 이 기회에 좀 들어가서 경청도 하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좀 따라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까지 해야 좀 훈훈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 청년 얘기나 취업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이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을 다 빛으로 양지로 만든다는 건 불가능한 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얘기를 꺼내서 대포럼을 시키느냐, 이 얘기를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느냐가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이쪽 끌어내는 쪽이 있고 이쪽이 끌어내는데 제가 보기엔 김두관 의원님 혼자서만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민주당에서 좀 나서서 이 얘기를 몇 분이라도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